2024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현재 고2 예비 고3 학생들, 2005년생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이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주요대학 분석 두 번째 순서로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24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을 위한 자료를 분석할 텐데요. 자, 이렇게 3개년간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론 한번 볼 텐데, 자, 요 구간, 중앙대부터 홍익대 요 구간의 전체 모집 인원은 2,7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71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이 구간에 한 2,500명 정도 뽑는데, 이거는 2023학년도 대비해서 332명이 줄어들었던 숫자였는데, 반대로 이 구간은 오히려 약간 늘었습니다. 자,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알아볼 텐데, 이 구간의 성적은 주로 1등급대 중후반부터 2등급대 초중반까지 점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요 구간이고요. 대부분 대학들이 최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학 중에 하나가 건대, 동국대, 그리고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지만, 요 구간에서 최저가 없는 구간은 건대와 동국대가 최저가 없고요. 최저가 없는 대신에 이제 서류가 반영되는데, 이거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된 분위기입니다. 올해도 완화된 분위기지만, 자, 내년도 수능이 최저학력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완화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성적이 점수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경쟁률은 대부분 10대 1에서 20대 1 사이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60에서 70% 정도가 최저 충족률이라고 놓고 보면, 예를 들면 10대 1인데 최저 충족률이 60%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6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충원률까지 하게 되면, 충원률이 예를 들어 200%다 300%다 그러면 또 경쟁률이 작아져서 보통 실제 경쟁률은 5대 1 전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대학마다 추천 인원과 그 다음에 전형 반복 같은 것들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원과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 가장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저 완화의 효과가 있는 거죠. 영어 1등급은 원래 1등급 뭐 인정해주겠지만, 영어 2등급을 마저도 1등급을 해주겠다. 최저 완화했다는 효과가 좀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인원수가 좀 늘었고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교과 종합평가, 학종의 요소죠. 이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바뀌었던 추천 인원 6명에서 5%로 늘었던 게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가 경쟁률이 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죠. 추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 흔히 말하는 우리 생계부의 학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우리 현재 고2 학생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외대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인원수 변화가 없는데, 추천 인원은 똑같은데 서울에 있는 외대에 10명으로 딱 제한됐기 때문에 결국은 10명으로 줄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거의 비슷하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괄목할 만하게 그래도 인원이 좀 늘은 대학 중에 하나고, 추천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3합7 요 개념. 그리고 건대가 올해 변화가 있죠. 건대가 올해 전년까지는 최저가 있던 거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이제 서류를 반영하는데, 그게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결과 나올지를 봐야겠지만, 예측하기를 요 점수대가 조금은 뒤로 밀려날 개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전년도의 경쟁률이 26.52대 1로 가장 높았는데 올해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2022학년도에 이 나오는 결과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올해 어떤 결과 나냐에 따라서 내년 영향이 있겠지만 올해 준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건대 가실 분들 내신 1등급도 중후반, 2등급 중후반 내신의 성적대 학생들 중에서 서류에 대한 준비, 그렇죠? 자기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서류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동국대는 2022학년부터 요 전형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동국대에서 발표했던 요 점수대는 전 과목 점수대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 시행하는 거는 요 과목들 중에 10개 과목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등급 전후의 점수가 나옵니다. 요 동국대 기준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어찌됐건 동국대는 내신 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실적으로는 이 서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건대, 동국대, 또 경희대 마찬가지로 또 성대도 있고 고대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는 정량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건대, 동대, 경희대는 붙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막연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국대는 아무튼 인원이 좀 늘었고요. 경쟁도 늘었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치고는 최저가 높은 편이었는데 내년도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문에 대한 최저가 완화가 됐다. 그렇죠? 인문제는 똑같이 세계합 8의 최저 기준을 놓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유는 똑같은데 인문만 완화시켰다. 그래서 이 구간의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2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1등급 후반 1.5등급에서 2.5등급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과마다 점수가 좀 다르겠지만 요렇게 꼬리가 긴 경우는 그 경희대에서 발표했던 그 고교 연계 전형의 그 평균 등급이 1.7이었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긴 경우는 학과가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또 용인, 수원에 있는 그 캠퍼스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꼬리가 긴 경우는 이렇게 다른 요소들 최저가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건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 꼬리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도 2합 4란 얘기는 2등급 2개가 나와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립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 홍익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완화가 되긴 했지만 수능을 3개 영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신 1.5에서 2.5 사이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2, 3등급 이렇게 나와야 되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이 붙을 거다. 그리고 특별히 경희대와 건대와 동국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서류적인 부분, 정성적인 평가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 숫자적으로는 70여 명 늘었고요. 그리고 추천 인원도 더위다 뭐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뭐 학교에서 특별하게 학교 자체가 엄청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추천을 못 받아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봅니다. 내신 1등급 대 중후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추천 숫자도 뭐 그렇게 외대가 이제 10명으로 준 거 외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천받는 것도 별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신 관리 잘 하는 친구들 중에서 최저 관리 신경 써서 준비하시고 경희대, 건대, 동대에 한해서 서류적인 부분을 잘 준비하시라. 이 구간대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구간, 국민대부터 상명대까지인 이 구간 세 번째 순서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